제3화 6가지의 지혜. 익숙하지 않은 솥을 메고 사형들을 따라 불주방을 뛰어다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평소처럼 힘든 하루를 보내고 방에 돌아와 자기어 전공을 연마하던 소주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왁자한 소리에 창가로 갔다. 문 닫아, 황희방. 어서 빨리. 흑산방, 너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와. 대문을 닫으러 뛰어가는 황희방과 구석구석 인기척을 살피는 흑산방까지. 소주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선뜻 나서는 대신 숨어서 사형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주변 경계가 끝나자 사형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섰다. 잠시 후 사형들 주위로 가느다란 운무가 피어오르더니 사형들을 완전히 휘감았다. 소주는 왠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만 같아 얼른 벽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한 발 늦고 말았다. 구사제, 이미 다 봐놓고 왜 못 본 척이야? 어서 이리로 와. 운무 속에서 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 사형들 중 누구에게도 들킨 적이 없는데 아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소준이 놀라서 벌렁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사형들에게로 다가갔다. 대열 안으로 들어가자 무거운 공기가 코를 타고 들어와 전신으로 녹아들었다. 이내 머릿속이 맑아지며 기분이 좋아졌다. 다른 사형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지 모두 상쾌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방의 얼굴이 가장 밝아 보였는데 손에는 아기 머리만한 영지버섯을 들고 있었다. 버섯 전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한눈에도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구사제, 받아. 네? 대방이 영지버섯을 떼어 내밀었다. 소준이 먹기를 망설이자 으름장을 놓으며 재촉했다. 다른 사형들도 다들 기다리는 눈치라 도저히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상쾌한 기운이 전신을 훑으며 지나갔다. 기운이 지나간 자리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각이 들어찼다. 소주는 몸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았다. 좋았어! 손장로가 탕을 끓여 먹으려고 100년간 묵힌 영지버섯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 먹었으니 이제 우리는 완벽한 공범이야. 대방이 시원하게 웃으며 영지버섯을 한 입 베어 물고 옆으로 넘겼다. 버섯은 이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귀한 것을 즐겁게 나누어 먹는 모습에 소주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사형들이 지금처럼 거대해진 것이 오늘과 같은 이유라면 자신 역시 조금 뚱뚱해져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요 며칠간 허보성 때문에 불안으로 들끓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사형, 정말로 신기한 버섯이네요. 맛있기도 하지만 저 지금 온몸이 뜨끈뜨끈해요. 소준의 말에 대방이 통쾌하게 웃더니 이번에는 황정 한 덩이를 꺼냈다. 구사제, 어때? 이 사형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알겠지? 자, 이제부터 배 터지게 먹자. 소주는 대방이 건네주는 황정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곧이어 옅은 황금색 버섯이 소준의 손에 쥐어졌다. 버섯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는데 맛도 일품이었다. 새콤하면서도 달달한 즙이 입안 가득 번졌다. 대방에게서는 귀한 음식들이 끝도 없이 나왔다. 이제 소주는 대방이 권하지 않아도 알아서 음식들을 먹었다. 달짝지근하면서 살짝 기름진 붉은색 영과는 먹고 난 후에는 가느다란 기가 몸속을 회전하기도 했다. 꺼내놓는 음식들을 모두 먹고 나니 배가 터질 것만 같았다. 머리도 어질어질한 것이 마치 술에 취한 느낌이었다. 열이 머리 쪽으로 몰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소주는 몽롱해진 상태로 자신의 배와 대방의 배를 번갈아 두드리며 크게 웃었다. 사형들은 그런 소준을 보며 흡족하게 웃었다. 자벽구의 다른 곳에서는 외문 제자가 되려고 박터지게 싸운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지. 이렇게 좋은 것을 두고 뭐하러 그런 싸움을 하겠어? 안 그래? 사형들이 웃으며 그렇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대방은 새롭게 인삼 한 뿌리를 꺼내들었다. 이건 100년 된 산삼이야.
외문 제자들은 이걸 한 입 먹겠다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여기서는 흔한 간식거리지.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실력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이미 진즉에 외문 제자를 넘어섰다고. 대방이 인삼 한 뿌리를 떼어내 씹으며 소준에게 건넸다. 사형, 이제 정말로 못 먹겠어요. 배가 너무 불러요. 소준이 흐리멍덩한 눈으로 고개를 젓자 대방이 억지로 입을 벌려 인삼뿌리 하나를 그대로 밀어넣었다. 구사제는 너무 말랐어. 그래서야 종문에 어떤 아가씨가 좋아하겠어? 우리 종파에서는 듬직해야 인기를 끌 수 있다고. 대방이 거하게 트림을 하자 소준도 따라서 트림을 했다. 그 모습에 사형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구사제,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까? 우리 불주방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 영주는 가장자리를 먹고 주간은 만지면 안 돼. 고기는 잘게 다지고 뼈를 바를 때는 세 부분은 남겨. 영죽은 걸쭉하게 해야 하고 좋은 술은 작은 반컵이야. 저 6가지 지혜야말로 최고의 연구 결과지.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얻어냈다는 걸 기억하며 너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흩어지자. 야식 시간은 이것으로 끝이야. 뜨끈한 국물을 기다리는 외문 제자들이 아직 남았다고. 대방의 말에 모두를 휘감고 있던 운무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게 마지막이라며 입가심하라고 내민 숭늉 그릇을 받아들고 소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형, 이 그릇은 우리 불주방과 어울리지 않아요. 뜬금없는 말에 모두가 의아한 듯 소준을 바라보았다. 이 그릇 크기를 봐요. 너무 작잖아요. 왜 그릇을 우리 불주방에 맞게 좀 더 키우지 않는 거죠? 이러면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대방은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숭늉을 마실 때는 언제나 배가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양이 적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다른 사형들도 소준의 예리한 지적에 놀라 숨을 들이켰다. 좋아, 아주 좋아. 이 녀석 보통이 아닌걸? 이건 우리 불주방에 이름을 남길 만한 발견이야. 지금까지 누구도 구사제만큼 좋은 의견을 낸 적은 없었어. 생각만 해도 벌써 배가 부른 것 같구나. 넌 우리 불주방의 인재야. 그렇지 않아도 귀여운 막내가 놀라운 걸 발견해내자 사형들의 입이 귀에 걸리다시피 했다. 대방은 아예 선물까지 챙겨주었다. 구사제, 이건 영혼의 쌀이라는 건데 아주 귀한 거니까 되도록 빨리 먹도록 해. 대방이 건넨 영혼의 쌀은 어른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겉면이 반질반질한 데다 은은한 향까지 났다. 이런 귀한 물건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은 고마웠으나 지금 소준은 작은 쌀 한 톨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렀다. 사형,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 더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먹으면 기껏 먹은 것들까지 모두 토하게 될 것 같아요. 하긴 많이 먹긴 했지. 그럼 이건 두었다가 먹도록 해. 그리고 얼마간은 한가할 것 같으니까 구사제는 내가 부를 때까지 수행이나 하면서 지내. 자, 어서 들어가 쉬어. 소준은 대방과 사형들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여전히 흐리멍덩하고 몸은 붕 뜬 것 같았다. 그리 넓지도 않은 방이건만 침상까지 가지도 못하고 소준이 2걸음 만에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형들과 나눠 먹은 음식에서 나온 영험한 기운이 거대한 기로 변해 소준의 몸속에서 한꺼번에 폭발했다. 모처럼 만에 단잠을 자고 일어난 소준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단 하루 만에 몸이 거대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사형들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거기다 전신에는 끈적이는 검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소준이 급히 몸을 씻으러 나가다 아침 준비를 하는 대방과 마주쳤다. 야, 구사제, 잘 잤어? 몸에 붙은 그때는 몸속에 있던 불순물들이야. 물에 씻기만 해서는 벗겨지지 않지.
하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제 내가 준 영혼의 쌀은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해.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소준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걸 보니 이런 상황이 익숙한 모양이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간 소준이 귀갑정과 영혼의 쌀을 들고 나와 부뚜막으로 향했다. 품 안에 대나무 책을 챙겨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선인들은 이런 걸 먹는단 말이지. 역시 장수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땔감을 모아서 부뚜막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이 치솟았다. 깜짝 놀란 소준이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순식간에 불이 붙다니 여기는 불 하나도 평범하지가 않구나.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다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부뚜막 위에 얹어둔 귀갑정의 첫 번째 문양이 위아래로 움직이더니 점점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멍하니 바라보던 소준이 무릎을 탁 하고 쳤다. 역시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야. 아주 귀한 소친 게 틀림없어. 신이 난 소준이 귀갑정 안으로 영혼의 쌀을 던져 넣었다. 쌀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수련을 하기 위해 품 안에서 책을 꺼내 들었다. 첫 번째 그림을 따라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되지 않던 동작과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기껏해야 3번 정도 유지됐었던 호흡이 8번으로 늘어났다. 항상 따라다니던 통증도 없었다. 소준은 흥분을 가라앉히며 호흡을 이어갔다. 30번째 호흡에서 익숙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런데 통증에 이어 차갑고 가느다란 기운이 전신을 훑었다. 기였다. 기다. 기가 생겼어. 나에게도 기가 생겼다고. 소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웃으며 뛰어다녔다. 이렇게 갑자기 기가 생긴 것은 어제 먹은 음식들 때문일 것이다. 다시 자리에 앉아 수련을 계속했다. 60번의 호흡이 이어지자 기맥이 확장되는 것이 느껴지더니 기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해졌다. 몸은 그림의 동작을 따라하고 머리로는 기의 흐름에 집중했다. 그러자 소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가 뻗어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맥과 합쳐지며 조금씩 크기를 키웠다. 전신을 타고 흐른 기 덕분에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때 쿵 하는 울림과 함께 몸에 붙어있던 때들이 일부 떨어져 나갔다. 개운함과 함께 몸속 세포들이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몸속에 가득했다. 소준은 조심스럽게 동작을 풀었다. 동작을 풀어도 기맥이 끊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자기어 전공 1성을 달성한 것이 분명해. 게다가 응기도 1성을 달성했고. 소준은 다시 한번 자세를 잡고 기를 모아 몸에 들러붙은 때들을 제거했다. 대방은 멀거니 서서 웃고 있었다. 신이나 방방 뛰는 소준에게서 느껴지는 기의 흐름으로 보아 응기 1성을 달성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 확실히 보통 녀석이 아니었다. 부뚜막에 귀갑정을 올려둔 것도 있고 방으로 달려온 소준이 한 손에 책을 들고 꼼꼼히 살폈다. 자기어 전공 1성에 도달했으니 나도 이제 물체를 제어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건 선인들이 쓴다는 격공 선물이잖아. 두 손을 오므려 간단한 인결을 만들고 옆에 있는 책상을 가리켰다. 그러자 몸속 기가 오른손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무영의 견사처럼 책상으로 날아간 기는 아쉽게도 금세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기를 내쏜 소준의 체력 소모도 컸다.